자, 안녕하세요. 보건연구사 역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우리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역학 문제가 정말 많이 어려워지는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때 문제를 분석했더니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축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가 시간적으로 압박을 주는 문제들이 많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문제들이 많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산 문제가 종종 있구나. 자, 그런데 계산 문제 중에서 예전에는요, 표를 제시했거든요. 표를 보고 뭐 민감도를 구해라, 뭐 특이도를 구해라.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진화가 돼서 이제는 표를 주지 않고 뭔가를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를 구해라 라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요 표를 주지 않는 문제로 점점 바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심리적인 압박은요. 자, 심리적인 압박은 말 그대로 개념을 묻는, 그래서 어떤 단어의 개념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가 사례 문제들이 많이 납니다. 연구 사례요. 어떤 연구 사례를 쭉 나열하고 이거는 무슨 연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문이 길기 때문에 쭉 읽는 과정에서 이 독해 능력이 빠지면 내가 지금 뭘 읽는 거지? 라고 순간적으로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문제들이 좀 많아진다. 그런데 시간적인 압박은요, 문제 지문이 되게 긴 거죠. 그래서 문제의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줄까지도 있는 게 있어요. 문제 쭉 읽다 보면, 뭐지? 완벽한 독해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는 선택지 지문이 긴 거예요. 문제는 짧아요. 문제는 한 줄이야. 근데 밑에 보기에 1번, 2번, 3번 그 보기의 선택지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중에 단어 하나가 살짝 바뀌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그 단어를 놓치면 정답을 고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심리적인 압박 문제든 시간적인 압박 문제든 계산 문제든 기본이 뭐다? 암기다. 기본이 암기입니다. 암기는 암기인데 어설픈 암기 안 돼요. 완벽한 암기여야 된다. 자, 완벽한 암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놓고 한번 이제부터는 몇 달간 무조건 외우자. 그게 아니에요. 수시로 암기를 해야 되겠다. 수시 암기.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생각이 나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밥을 먹다가도 생각이 나야 되고, 계속해서 수시로 끄집어내야 돼. 너 지금 잘 하고 있니? 잘 암기가 되어 있니? 수시 암기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이해력이 그러니까 이해력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 보신 분은 1년이라도 아니면 6개월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보통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구사 문제 쪽은 이 정도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랑 약속 하나 합시다. 자, 어떤 약속 하냐면, 자, 이런 분이 계세요. 나 그 연구사 이거 한 1년 정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병원에 갈 겁니다. 또는 대학에 갈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본인이 스케줄 정해놨지. 1년 동안 공부하고 다른 거 간다. 본인이 스케줄 정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스케줄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스케줄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 뒤엔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대학에 간다. 본인 스케줄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으나 사나 나는 이 길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들면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책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자, 거기 순서가 있을 거예요. 순서 쪽에 보시면 맨 처음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건강과 질병의 그 순서 나 있는 챕터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은근히 이 부분도 시험 때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가 역학의 개념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학의 개념을 정말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완벽하게 개념이 숙지가 안 되면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챕터 2에서는 제가 시간적 투자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험도 산출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이쪽 부분에 조금 시간적 투자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3은 뭐가 많이 긴데 감염성 질환이에요. 자, 감염성 질환, 그래서 뭐 감염병의 정의, 3대 요인, 뭐 생태학적 모형 다 들어보신 거야 돼. 그런데 전혀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이해를 시키도록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7번이라고 써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이 있습니다. 이 법정 감염병은 정말 암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암기의 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암기 쪽이 좀 많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챕터 4에 보시면 만성퇴행성 질환. 자, 우리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만성퇴행성 질환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성퇴행성 질환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 중에서도 집단검진이요. 집단검진 쪽은 조금 에너지를 좀 더 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파트 2를 보시면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 부분은 정말 깊게 나옵니다. 네, 통계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논문 쓰느라고 통계 좀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본인이 하셨다면 이 부분에 조금 감이 잡혀요. 근데 통계를 외부에다가 맡겼어. 이런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 부분에 조금 시간적 투자를 해서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역학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제 책은 특이하게 보건행정이라는 걸 하나 더 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공중보건은 웬만하면 알아요. 왜냐면 주워 들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 전공이 또 공중보건이거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공중보건은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합니다. 근데 보건행정은 진짜 학문이 좀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보건행정을 쭉 하시다 보면 예전에 어떤 분이 이래요. 뭐 이런 학문이 다 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학 공부하시는데 너무 힘든데 제가 조금 도움드리고자 보건행정 쪽도 집어넣습니다. 그럼 보건행정, 저는 보건행정 시험 안 볼 거니까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공중보건 안에 보건행정 문제가 2문제 또는 3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딱 적합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중보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 이 중에서 보건행정,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여기다 좀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자세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세히는 아니지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잔소리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제일 처음 건강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강에 대해서 크게 이제 WHO 워낙 대표적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 그리고 학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이 학자들도 유명한 학자들은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건강 모형이 있습니다. 자, 건강 모형도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된다. 결국 건강에 대해서는 모두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 자, 이 중에서 WHO요. 자, WHO는 단순히 질병이 있거나 허약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슬쩍 넘어가시면 돼. 무슨적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신체적인 안녕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뭐 병이 없는 거겠지 뭐. 자, 정신적인 안녕도 감이 잡혀요. 그러면 사회적인 안녕이 뭔데?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요. 그럼 그 사회생활에 할 때 직업이라는 걸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업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 그럼 나는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의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 맞춰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시간 맞춰서 뭐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 물론 앉아 있는데 뭐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난리가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듣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영적인 안녕도 들어봤어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WHO는 영적인 안녕을 한때 집어넣으려고 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너무 추상적이야. 그러면서 이제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영적인 안녕이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너 절대자와 사랑을 주고받아. 이때 절대자는
뭐 종교겠죠. 그래서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종교가 있다면 너는 영적으로 안녕한 거야. 근데 종교가 없어? 영적으로 불안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인준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자, 신체적으로 안녕하면 건강한 거야. 근데 신체적으로 안녕하지 않으면 불건강한 거야. 말 그대로 뭐예요? 이분법적 사고죠. 이러면 건강한 거야. 이거 아니면 불건강한 거야. 이분법적 사고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분법적 사고. 자, 이분법적 사고는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뭐예요? 정태적인 사고죠. 정태적 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WHO는 뭐라 했냐면 한때 동적인 안녕을 집어넣을까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야 라고 하면서 슬쩍 집어넣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자, WHO 건강의 정의는 당연히 요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근데 얘의 약점은 영적인 안녕이 없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은 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동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일직선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한 거야. 자,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한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맞죠?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걸으면 얼굴이 너무너무 뽀송뽀송한 거야. 피부도 너무 막 반질반질한 거야. 이게 뭐지? 어저께 라면도 안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로션 바르고 딱 하고서 그러니까 막 로션도 잘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룰루루 거리고 안경을 딱 끼니까 아니야. 원래 모습대로 나왔어. 기분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루 중에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건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거를 연속선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 이 연속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거를 동적인 개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요거의 반대로 누군데? WHO요. WHO는 동적인 개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연속선 개념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불연속 개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불연속 개념, 다른 말로 이분법적 사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WHO하고 던을 같이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점점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던 쪽으로 점점 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건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경이라는 걸 좀 신경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환경이 좋으면 내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환경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났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근데 나는 옷을 뭐 얇게 입고 왔어. 그럼 내 몸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내가 빨리빨리 움직여. 그러면 나는 건강해진 거야. 건강한 거야. 근데 외부 환경이 변화됐을 때 내 몸이 이걸 적응하지 못해. 그럼 이거는 불건강한 거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버나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버나드를 이렇게 외웠어요. 자, 비잖아. 비가 이거 별로 안 이쁘잖아요. 요거 별로 안 이쁘잖아요. 이 두 개가 균형을 받아야 되잖아. 결국 외부 환경에 내부 환경에 항상성이 유지되면 나는 건강한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나드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버나드와 같이 의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책으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WHO, 던, 그 다음에 버나드 이 세 개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고 나머지 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책은 10쪽입니다. 1948년 WHO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그냥 슬쩍 넘어가세요. 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 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신체적인 안녕 읽어는 보셔야 돼. 그냥 슬쩍 넘어가시면 안 돼. 신체 크기, 모양, 감각에 예민해서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정신적 안녕입니다. 학습 능력, 함적 사고, 이런 거를 정신적 안녕이라고 하는구나. 한번 좀 보셔야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사회적인 안녕,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죠. 사회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서 사회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 기능을 다하는 것, 이걸 사회적 안녕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직업이 도둑이에요. 직업이 살인자예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도둑질하고 열심히 사람을 죽이면 이건 사회적 안녕인가요? 그건 아니겠지. 결국 사회적 안녕은 뭐냐면 그 사회에서 괜찮다.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야 돼. 불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그걸 열심히 한다면 이걸 사회적 안녕이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이 사회적 안녕. 그러면서 1998년에 집행이사회에서 영적인 안녕하고 역동적인, 아까 말한 동적인 거요. 개념을 추가하려고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인준되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학자들의 건강의 정의로 들어갑니다. 좀 순서를 바꿀게요. 자, 2번에 던이요. 자, 던은 건강, 불건강의 연속성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마지막 줄 보시면, 사소한 건강 결함 몇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게 딱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비록 팔다리는 없어. 그래도 나 일상생활 잘해. 그러면 이거 건강한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던이 건강의 정의를 조금 바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바로 위에 버나드, 베르나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베르나르는 보이시죠?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 그러니까 항상성 개념을 제시했고, 자, 그 밑에 3번을 잠깐 가시면, 자, 와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와일리. 자, 와일리는 유기체가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해 나가는 상태야. 아까 베르나르는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와일리는 적응을 잘하는 것.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시저리스트 있습니다. 자, 시저리스트는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자, 적응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부 제 기관의 조화와 통일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했어요. 결국 버나드는 항상성, 와일리는 적응, 그 다음에 시저리스트는 조화와 통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 조화와 통일을 이뤄 나는 건강한 거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8번으로 갑니다. 8번에 가면 왈스, 저는 왈츠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자 자신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예를 들어서 춤을 출 때가 있어. 왈츠 시간이야. 그랬을 때 내가 비록 어설프지만 춤을 열심히 춰. 나는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왈츠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왈스, 이분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해. 그러면 이건 건강한 거다. 자, 결국 요 네 분은 같은 부류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 베르나르, 항상성. 그 다음에 와일리, 잘 적응하는 거. 그 다음에 시저리스트, 조화와 통일. 그 다음에 왈스, 자,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 요 네 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 자, 특히 6번 보실래요? 윌손이요. 저는 이 윌손이 점점 뜰 것 같아요.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왜냐면 이분은 보시면 주관적인 건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을 했어. 1등을 했는데 즐겁지가 않아. 왜? 계속 1등을 유지하려면 불안해. 그러면 자기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주관적인 건강이 중요하다. 내가 비록 팔다리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비록 관절염 때문에 다리를 걷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즐거워. 그럼 이거는 주관적인 건강, 건강한 거다라고 주관적인 건강을 강조했는데요. 이게 왜 이 윌손이 뜰 거냐면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스 플랜 2030. 기억하시죠? 국민건강증진종합계 여기에서 그 대표 지표로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인지율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나 죽지 못해 살아. 또 어떤 분은 나 건강해. 나 지금 관절염 있고 심장이 좀 약하대. 근데도 나 좋아. 즐거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진짜 건강한 거예요. 물론 심장병이 있지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난 죽지 못해 살아 이러면 몸은 건강해도 몸이 안 좋은 거죠. 그죠? 이거 우리 주관적인 건강. 그래서 이걸 대표 지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윌손이 언젠가는 시험 문제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윌손 하면 주관적인 건강.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옆에 가시면 그 팔슨도 좀 보긴 합시다. 팔슨. 이 사람도 워낙 유명해서. 이 팔슨은요, 항상 사회적인 역할과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펄슨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암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역할. 사회적인 일탈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생인데 오늘 뭐 가야 돼. 강의를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파. 그럼 아프면 학교 못 갈 수 있잖아. 그죠? 이걸 사회적인 일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못 가고 집에서 신나게 게임이나 하자.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인 일탈이 이게 뭐 잘 유지가 되려면 내가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가서 이 아픈 걸 빨리 치료를 해야 돼. 그러면 사회적인 일탈이 눈 감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회적인 일탈 해놓고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면 이거는 사회적인 일탈이 용납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요거를 팔슨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인 일탈 이런 말이 나오면 팔슨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자, 블랙스터. 자, 11번입니다. 요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적극적인 건강, 소극적인 건강. 요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적극적인 건강하면 신체적으로 적정함을 의미하거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이게 적극적인 건강이에요. 아, 나 신체적으로 건강해, 정신적으로 건강해, 사회적으로 건강해. 이게 적극적인 건강. 그런데 비해서 소극적인 건강은 아픈 증상이 없거나 질병이 없는 거야. 아, 내가 병은 없어. 근데 기운은 좀 없어. 그죠? 근데 그래도 병은 없는 거야. 이게 소극적인 건강인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막 기운은 없지만 그래도 어디 아픈 건 없어. 그럼 이거를 소극적인 건강이라고 표현했어. 블랙스터는 적극적인 건강, 소극적인 건강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뒤보라는 사람은 자, 건강, 삶의 질로서의 건강을 5개 구성 요소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신체적 건강, 표로 들어갑니다. 사회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환경적 건강. 그래서 이거를 외우긴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아, 이렇게 있구나.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앤더슨.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 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앤더슨은 건강의 분류를 숫자로 표현했어요. 1도, 2도, 3도, 4도, 5도. 그렇죠? 자, 1도 한번 볼게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나 최고 수준의 건강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 수준이야.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운을 온종일 계속할 수 있어. 온종일 피곤하지 않고 쭉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이걸 1도의 건강. 우리가 바라는 건강인 겁니다. 그 다음에 2도의 건강이요. 자, 병이 없고 기능장애를 가져오거나 결함을 찾아낼 수는 없어. 그러나 생의 환희를 느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대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1도보다는 좀 덜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결함을 찾지는 없고 그냥 뭐 환희를 느끼는 대로 아무 지장은 없어.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온종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2도, 3도입니다. 아, 여기도 정상이긴 하네요. 정상이긴 하는데 신체적 장애를 일으킬 만한 결함은 없다 할지라도 신체적인 생활력과 힘이 좀 부족한 게 3도. 그래서 오후가 되면 그냥 땅속으로 파고 들 듯한 피곤함을 느끼는 걸 3도. 근데 잠자고 나면 그 다음날은 또 괜찮아지는 거. 이게 3도입니다. 자, 4도부터는 조금 뭔가 아픈 것 같아요. 만성 감염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만성 감염증이 있다는 거는 대표적인 게 관절염이죠. 그래서 관절 염증을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염증이 관절의 염증이 시작해서 계속 온몸에 염증이 돌아다니는 거. 요거를 4도 건강. 그죠? 그래서 각자의 생활력이 낮아진 데다가 심리적인 부담까지 주고 있어. 병원에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까지도 주고 있다. 요게 4도. 자, 보시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본적으로 질병 상태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진찰과 치료를 즉시 받는 거다. 아, 4도부터는 병원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앤더슨은 4도부터는 병원에 의학적인 힘을 빌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도는 병이 있음이 확실하네요. 어떤 기능장애가 있어서 요양하거나 안정을 취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완벽하게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1도부터 3도까지는 그래도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4도, 5도부터는 특히 4도 같은 경우는 조기 치료.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5도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요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앤더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이제 모형 쪽으로 가는데요. 스미스 모형이 있어요. 이 사람도 워낙 그러니까 유명하긴 한데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자, 스미스의 건강 모형은 크게 그 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임상적 모형, 역할 수행 모형, 적응 모형, 행복 모형. 그래서 임상적 모형은 그런 거지 뭐 내 몸에 뭐 병이 있어.
그렇죠? 그럼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내 몸이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 그럼 나는 질병이 있는 거죠. 근데 내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졌어. 그럼 나는 건강한 거죠. 이거 우리 임상적 모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역할 수행론은 말 그대로 내가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잘해.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야. 근데 역할 수행을 못해. 그럼 나는 질병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응 모형입니다. 자, 적응 모형은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해. 건강한 거야. 적응을 못해. 질병이 있는 거죠. 자, 행복 모형은 자아실현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자아실현을 이뤘어. 그럼 건강한 거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을 이루지 못했어. 무기력에 빠졌어. 그럼 이걸 질병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별건 아니죠? 일단 스미스의 건강 모형은 4가지. 그런 거구나. 라고 슬쩍 넘어갑니다. 자, 앤더슨 또 나와요. 자, 15번 별표를 치셔야 돼. 앤더슨 모형. 자, 앤더슨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 돼서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앤더슨은 제가 앞자 맞아서 이렇게 외우래요. 소, 가, 필요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는 완벽하게 개념을 아셔야 돼요. 소인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그래서 제가 소가 필요 이렇게 외우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인 요인은 다른 말로 성향 요인이라고도 해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신규가 들어왔는데 너무 개념이 없어. 그럼 우리 뭐라 해요? 쟤 왜 저래? 그럼 우리 또 수다 부리면서 쟤 원래 성향이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지식, 어떤 믿음 또는 어떤 태도, 이거를 소인 요인이라고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여자냐 남자냐 성, 또 연령, 또 직업 이런 것들이 직업은 좀 빠지겠구나. 하여튼 성, 연령, 지식, 믿음,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 소인 요인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 요인은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야. 가능하게 하는 요인. 그래서 가능 요인은 크게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원. 자, 기술은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노하우를 나는 갖고 있어. 그럼 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스트레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스트레스 엄청 많죠.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는 어차피 오게끔 돼 있어. 그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노하우.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었어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네, 제일 좋은 거는 그거예요. 우는 거예요. 자, 울면 그 눈물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져나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실컷 소리내서 울고 나면 개운해지는 거 아시죠? 저는 실컷 울고 나니까 개운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또 공부하다가 막 울 수는 없잖아요. 소리내고 울 수는 없잖아요. 2번째 좋은 게 뭐예요? 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 안에 뜨뜻한 물을 넣고 거기 안에 집어넣잖아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 근육이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탕 속에 들어가면 이 근육이 풀려요. 풀리면서 쭉 늘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좀 풀리거든요.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예, 따뜻한 탕 안에서 목욕하면서 큰 소리 내면서 우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노하우를 갖고 있어. 그러면 나는 가능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은요? 자원은 크게 2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 있고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어요. 자,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은 한마디로 돈이겠지, 뭐, 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민간보험을 갖고 있어. 그럼 나는 뭐 자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돈, 뭐, 직업. 여기에 직업이 좀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지역사회 자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큰 체육관이 있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야. 그럼 나는 지역사회 자원을 갖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거를 자원이라고 하고 가능 요인이라고 표현한다. 외우셔야 돼. 기술과 자원을 가능 요인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비해서 필요 요인이요. 필요 요인은 다시 2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want, to, 그 다음에 need. 자, want, to는 소비자가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자가 느끼는 거예요. 환자가 느끼는 필요를 우리는 want to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나 눈이 너무 쳐졌어. 쌍꺼풀 좀 하고 싶어. 그리고 나 보톡스 주사도 맞고 싶어. 아니면 나 배가 너무 아파서 치료받고 싶어. 감기 걸려서 뭐 머리가 치끈치끈해. 나 진통제, 두통제 좀 갖고 싶어. 이런 것들을 want to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need는 의료인이 느끼는 거예요. 의료인이 당신 치료하셔야 됩니다. 당신 진통제 드셔야 됩니다. 라는 게 need예요. 그러면 want하고 need 간의 관계는 어때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원트가 있고 여기 니드가 있으면 거의 조금 더 남으나 하는 그림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원투가만 있고 니드만 있는 게 있어요. 자, 요게 원투만 있는 거는 그게 대표적으로 감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려나? 근데 우리나라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영국의 의사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건데 영국의 의사들은 감기에 걸렸잖아요. 감기약 주세요라고 하면 왜 감기약을 먹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사과 먹고 그냥 귤 먹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파. 머리도 너무 아프고요. 몸살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원하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아니야, 니도 필요 없어. 그냥 너가 알아서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투고, 그러면 니드는 뭐가 있는데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나라랑은 좀 안 맞을 거야. 근데 예방접종. 자, 영국의 의사들은 예방접종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국의 사람들은 왜 예방접종해? 내가 그냥 알아서 조심하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의사가 맞으라는 예방접종을 다 맞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사고방식이 안 맞는데 다른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주민들은 아니 손 열심히 씻고 그 다음에 알아서 그냥 깨끗이 하면 되지 굳이 예방접종까지 맞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의사들은 요구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근데 국민들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원투 니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전체적으로 소가 필요입니다. 누구라고요? 앤더슨이요. 자, 볼게요. 앤더슨 모형. 소인 요인입니다. 질병 발생 이전에 존재하는 거래. 자, 질병 발생 이전에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크게 세 개가 있네요. 인과학적 변수, 사회구조적 변수, 개인의 건강 믿음, 그래서 성, 연령, 직업. 직업 들어가네, 여기에. 직업이 헷갈리긴 하다. 죄송해요. 직업은 아까 제가 자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직업이 여기에 들어가네.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직업. 제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직업을 갖고 있어 돈이 나오니까 이건 자원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직업이라는 자체는 질병 발생 이전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소인 요인에 들어갈 수가 있네요. 직업, 소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건강, 믿음, 태도, 지식 이런 것들이 모두 소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 요인입니다. 가능 요인은 개인의 의료 이용을 가능하게 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원,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 가족적 똑같은 거죠. 여기에 가구 소득, 제가 이제 가구 소득하고 헷갈렸나 봐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 월급이 나오니까 소득, 이거랑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직업하면 소인 요인이야. 그러나 소득이요. 소득이나 월급 같은 거는 자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 의료보험, 민간 의료보험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구나. 지역사회 자원입니다. 의료자원. 또 의료기관까지의 교통, 이것도 포함이 되네요. 의료기관까지의 교통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어. 그럼 나는 지역사회 자원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요인은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게 필요요인이에요. 그쵸? 필요요인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는 거죠. 요게 가장 직접적인 거. 그럼 나머지는요, 모두 간접적인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환자가 느끼는 거, 원투, 의학적으로 필요한 거, 니드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앤더슨 모형 조금 더 이해까지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다음 이제 캐슬콥입니다. 이 사람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긴 하는데, 자, 캐슬콥. 자, 요 분은 그거예요. 이게 외국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 내가 건강해. 그러면 건강은 유지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나는 건강하고 이 건강은 유지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뭐예요? 운동하는 거지. 또 맛있는 거, 건강식이 음식 먹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방보건 행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귿번을 보시면 돼. 근데 예방보건 행태라고 한국말로 외우는 것보다는 영어로 외우시는 게 좋아. 왜냐면 한국말을 수시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Preventive Health Behavior라고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그래서 보시면 체중 조절, 또는 지방 섭취 기피, 금연, 예방접종도 여기 들어가네. 이게 Preventive Health Behavior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파요.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고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왜 소화가 안 되지? 여기가 명치끝이 좀 안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는 행위 뭐예요? 집에 있는 소화제 먹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좋아. 그럼 이제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엄마 나 이거 바늘로 좀 따줄래? 그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까지 가죠. 또 동네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여기까지가 아픔의 행태예요. 자, 보시면 일리스 비헤이브저야. 그래서 스스로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의 조언을 얻거나 또는 친척, 가족의 조언을 얻는 거. 이런 것들을 아픔의 행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거든요. 근데 의사가 진찰하더니 당신 위암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위암이면 그다음부터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죠. 요거를 환자 치료 행태, 영어로는 sick role behavio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말로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결국 자 캐슬 콥의 건강 행위는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 preventive behavior, preventive health behavior. 그리고 일리스 behavior, sick role behavior. 결국 일리스하고 시클롤의 차이점, 기준점은 뭐냐면 진단을 받기 전이냐 진단을 받은 이후냐. 진단을 받기 전이면 일리스, 아픔 행태입니다. 진단을 받은 이후면 시클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한번 보긴 할게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 지침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데 지침을 순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거. 이걸 시클롤이라고 하는구나 하시면 되고. 자, 또 유명한 사람 나왔네. 동그라미 17번이요. 라논드요. 라논드라는 사람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분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를 제시했어요. 4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 생활 습관이요. 자, 생활 습관. 예를 들어 내가 담배 피는 습관이 있어. 술 먹는 습관이 있어. 정말 오래 못 살겠지. 근데 내가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그럼 나는 조금 더 건강하게 살 거예요. 이렇게 생활 습관이 50%를 좌지우지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이 20%가 2개가 있습니다. 환경, 유전이요. 그리고 나머지 10%가 보건의료 서비스. 자, 보건의료 서비스가 뭔데? 그 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예방 위주냐 치료 위주냐에 따라서 국민이 건강하냐 질병이 있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치료 위주의 예방 위주예요. 치료 위주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열심히 치료에 목을 매는 거고요. 국가도 치료에 목을 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보면 의사들이 이것도 질병입니다. 이것도 질병입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영국 같은 데는요. 예방 위주입니다. 예방 위주다 보니까 뭐든지 예방에 포커스를 둬서 환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보건의료 서비스가 예방 위주냐 치료 위주냐에 따라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우셔야 돼. 죄송하지만 그리고 퍼센트를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습관 50, 환경 유전 똑같이 20,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돼. 자, 여기까지가 학자들의 건강의 개념입니다. 자, 학자들의 건강의 개념 중요한 사람은 좀 있었었지만 중요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었지만 중요한 사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WHO 건강의 정의 완벽하게 외우시고 요거의 반대 개념을 가진 던. 아까 불연속 개념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버나드, 베르나르, 그죠? 자꾸 버나드라고 해서 죄송해. 베르나르 있었고, 그 다음에 와일리도 있었고, 그죠? 왈스도 있었고,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저리스트도 있었어요. 요 분들이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은 앤더슨. 자, 앤더슨의 1도, 2도, 3도, 4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소가 필요 요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 라논드요. 자, 라논드 하면은 4가지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제일 큰 게 생활 습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환경, 똑같이 중요한 게 유전, 그 다음에 사회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10%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캐슬과 콥도 있었습니다. 캐슬, 콥, 뭐 있었어요? 순서. 건강 얘기 순서. 하나가 프리벤티브 헬스 비헤이브죠. 그 다음에 일리스 비헤이브죠. 시클롤 비헤이브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 모형. 순서 조금 바꾸겠습니다. 가로 4번 하겠습니다. 건강 모형이요. 자, 건강 모형은 조금 머릿속에 이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의대 쪽에서 되게 예방의학 쪽에서 조금 중요시 여기는 게 이거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건강 모형부터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이 생의학적 모형. 그 다음이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사회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금만 컨닝할게요. 사회문화적 모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총체적 모형.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일단 요거 5개만 먼저 들어갈게요. 자, 생의학적 모형은 뭐냐면요. 이분법적 사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 자, 이분법적 사고 뭐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인데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러나 병이 생기는 거야. 바이러스가 떠나가면 나는 건강한 거야. 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개념이 있는데 하나가 내 몸을 숙주라고 표현합니다. 숙주. 그리고 숙주 안에 이제 병원체가 들어가면 나는 아픈 거야. 병원체가 떠나가면 나는 건강한 거야.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외우실 게 이분법적 사고 중에 하나가 심신이원론을 제시합니다. 심신이원론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리고 신은 몸이에요.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숙주, 그리고 병원체가 들어왔으니까 몸이 아픈 거는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어. 그죠?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이거는 어떻게 못해. 이건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수술을 할 때 마취제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코올, 술을 먹였던 거 아시죠? 그래서 환자를 눕혀놓고 이제부터 배를 열어서 수술할 겁니다. 자, 술 먹여. 그래서 술 막 한쪽에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맞게 하는데 막 환자가 소리 질러. 야, 술 더 먹여. 술 계속해서 한쪽에서 먹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술 다 끝나고 다 했습니다. 딱 봤더니 죽어 있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갔구나 라고 말도 안 되는 위치가 있었던 거죠. 이거를 우리 심신이원론이고 이때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료해 줄게. 그래서 숙주 병원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의사들은 생리학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몸의 장기를 이식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장기 이식도 하고 그 다음에 돼지의 방광을 뜯어다가 인간에게 붙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생리학적 모형. 그래서 생리학적 모형은 이제는 문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좋아하는 게 생리학적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책을 보면서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형 하면은 하나가 더 나와요. 숙주. 그 다음에 병원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환경이에요. 환경. 아까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거 드디어 환경이 나오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아예 그림까지 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학할 때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때 이제 배우실 그림이긴 하는데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환경이고 여기는 병원체고 여기는 숙주다. 그래서 얘네들이 균형을 받으면 건강하다. 균형이 깨지면 나는 불건강한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태학적 모형이요.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숙주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원체 환경을 묶어서 그냥 환경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게 개인 행태예요. 아까 개인 행태하면 말 그대로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내가 술 먹는 습관이 있어 별로 오래 살지 못할 거야. 요거예요. 이게 사회생태학적 모형.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보다는 개인 행태가 중요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지우지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모형이 있습니다. 자, 사회문화적 모형은 준거집단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 준거집단. 준거집단은 말 그대로 내가 되고 싶은 집단,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단, 그럼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준거집단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간호사니까 간호사든 의사든 의료인의 세계는 굉장히 이게 세요. 높다고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여기 아파요. 감기가 나서 약간 콧물이 나요. 그러면 아픈 거 아니에요.
예, 간호 쪽은 그렇습니다. 의료 쪽은 다 그렇습니다.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하고 해모박이라고 해서 요새 꽂거든요. 꽂은 채로 환자를 간호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야. 자기 수술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다른 환자들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별거 아픈 게 아니야. 결국 그 사람이 아프냐 안 아프냐는 누가 결정해? 준거 집단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이 됐을 때 저 오늘 너무너무 아파서요. 계장님한테 전화해서 너무너무 아파서요. 어디가 아픈데? 콧물도 나고요. 열도 좀 나고 위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주 열도 납니다. 야, 아픈 거 아니야. 나와.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픈 거 아니에요. 환자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준거 집단에서 야, 그 정도면 아픈 거지. 빨리 병원에 가. 그 다음부터는 나는 환자가 된다는 거죠. 결국 아픈지 건강한지는 누가 결정해? 준거 집단이 결정한다는 거. 이걸 우리 사회문화적 모형, 굉장히 상대적이겠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총체적 모형입니다. 총체적 느낌이 어때요? 모든 것들이 건강에 좌지우지한다. 총체적입니다. 근데 이 총체적 모델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라논드를 생각하셔야 돼. 라논드 혹시 4가지 아까 기억하세요? 자, 생활습관 그대로 나옵니다. 생활습관.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내려와요. 자, 숙주. 이걸 인체 생리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게 말을 살짝 바꿔요. 인체 생리라고 살짝 말을 바꿔요. 그리고 환경 나옵니다. 환경. 자, 그 다음에 자, 생활습관 나오고 생활습관 개인 행태 똑같은 거고 숙주 나왔고 환경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라논드 뭐 있었어요? 네, 사회 서비스, 보건열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총체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라논드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생활습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인체생리, 유전이나 환경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총체적 모델에서는 순서가 좀 바뀝니다. 일단 생활습관 1위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인체생리가 2번째고 환경이 3번째고 보건열 서비스가 4번째다. 그래서 얘네들의 서열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우리는 총체적 모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볼게요. 이 중에서 생의학적 모델을 조금 더 시간적 투자를 하긴 할 겁니다. 예방에서 중요시 여기니까 일단 보긴 할게요. 자, 13쪽입니다. 생의학적 모델, 정신, 신체, 이원성. 이걸 우리 심신이원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거기에 생물학적 일탈 상태야. 그래서 질병을 생물학적으로 정상인 상태를 벗어났어. 그래서 이거를 생물학적 일탈이라고 하는구나. 아까 일탈하면 사회적인 일탈 기억하시죠? 8승. 근데 여기서는 생물학적 일탈이구나. 자, 특정 병인설입니다. 특정 질병의 발생에는 특정 병인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결핵이 걸렸어. 그럼 내 몸에 뭐가 들어가는데? 결핵균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걸 우리 특정 병인설. 자, 질병의 보편성입니다. 질병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결핵 들어가면 결핵이 걸리는 거죠. 보편성입니다. 이걸 질병의 보편성. 과학적인 중립성. 신체와 질병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과학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게 과학적 중립성. 이런 것들이 보기 중에 나오면 이게 연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의학적 모형이 무슨 과학적인 중립성이야? 이게 헷갈리는데 그래서 암기를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가 중심의 의료 체계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당신 질병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한자예요. 근데 당신 다 나았습니다라고 하면 환자가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 중심의 의료 체계. 그리고 과도한 개입주의입니다. 특정 부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경우 그 부위를 수술하거나 해당 병균을 죽여야 돼. 과도한 개입입니다. 근데 솔직히 내 몸에 균 많잖아요. 바이러스 많잖아요. 그래도 그냥 버티거든요. 근데 네 몸에 바이러스 있어. 빨리 죽여야 돼. 약을 준다는 거죠. 과도한 개입이야. 근데 바이러스가 있어도 내 몸이 건강하면 얘는 언젠가 떠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있으면 무조건 죽여야 돼. 과도한 개입주의. 그 다음에 자녀적 건강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여기가 질병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건강이야. 그래서 건강을 질병의 남은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아니잖아요. 왜냐면 질병과 건강이 반씩 있는 경우도 있잖아. 저는 지금 건강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약간 아파요. 목이 좀 아파요. 그러면 이거는 환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한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질병의 자녀적인 개념을 그냥 건강이라고 봤다는 거죠. 딱 이분법적 사고라는 거죠. 말 그대로 자녀적인 건강 개념을 얘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뭐예요? 특히 B번.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만성퇴행성 질환은 균이라는 게 없잖아요. 보세요. 자,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가 있잖아. 병원체가 없이도 생기는 게 만성퇴행성 질환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생리학적 모형의 한계점은 가장 큰 게 B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학이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다음에 D번에 보시면 환자를 전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인 대상으로 취급했어. 그래서 의사가 당신 환자, 그때부터 환자가 되는 거죠. 환자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요게 한계점. 다 일일이 읽어드린 거는 그만큼 생리학적 모형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의사들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역학적 모형, 다른 말로 뭐예요? 생태학적 모형 또는 요거 지렛대 모형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은 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역학적 모형, 숙주, 병인, 그 다음에 환경의 세 요소가 평형을 이룰 때 건강이 유지되게 된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적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숙주 요인 옆에 써 있습니다. 보세요. 병인 요인 보시면 되고 환경 요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